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하던 피리어딕 시그널 관련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원 디멘셔널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 먼저 했고 이번엔 투 디멘셔널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 좀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커렉션을 몇 개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 그 almost periodic signal 있잖아요. 그래서 almost periodic signal을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정의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다만 두 개의 continuous time signal을 더해도 그렇죠. 짧은 타임 기간 동안은 만 보면 어디를 자르든 피리어딕하게 보일 수 있다. 그 짧다가 그 얼마나 짧은지는 타임 스팬에 따라 다른 거죠. 주기가 1이고 루트이면은 뭐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찾아보면 이렇게 봐요. 피리어딕 시그널을 먼저 요런 걸로 봐요. 말 되죠? 그렇죠? 왜냐면 x equals x of t equals x of t 플러스 캐피탈 t니까 모든 t에 대해서 하나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제로죠. 근데 이건 절대값 씌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이제 periodic이고 almost periodic은 여러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이제 이거는 uniformly almost periodic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면 예를 들어 어떤 시그널이 이렇게 있어요. x of t가 이거를 캐피탈 T만큼 시프트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프트 버전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x of t와 요거는 x of t고 요거는 x of t 플러스 t 버전이에요. 그래서 차이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모든 t에서 엡실론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초 해석학을 들으면 이런 걸 뭐래요? 뭐 uniformly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t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uniformly almost periodic signal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 fully periodic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디멘셔널 피리어디시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2디멘션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죠. 하나 다음은 많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 둘 많다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시그널을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x of t 이렇게 해봐요. 여기서 t를 이제 벡터로 잡았어요. 보기 쉽게 한 거예요. 보기 쉽게.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그래서 스칼라 필드죠. 일종의. 맞습니까? 지난 시간에 필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스칼라 필드죠. t는 뭐 예를 들면 rn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 우리 배움식이라면 x는 펑션인데 rn에서 뭐 컴플렉스로 합시다. c로의 알겠어요? 어떤 펑션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걸 이제 스칼라 필드라고 하죠. 이게 스칼라 필드. 그렇죠? 여기서. 자, 이렇게 되는데, 제일 간단한 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맞습니까? 예, 근데 이것 말고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t is periodic. 그러니까 멀티디멘셔널 스칼라 필드가 periodic하다. 데피니션이죠. 그렇죠? if 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게 simplify 하면 그렇잖아요. 이걸 n을 1로 넣으면 그냥 continuous time signal이고 periodic이죠. 어떻게 됐어요?
x of t is periodic if there exists 이렇게 되죠. 그래서 if there exists 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어떤 매트리스 B가 나와요. 이 매트리스 P는 n by n이에요. 그러니까 there exists an n by n non-singular matrix. 인버터블 매트리스죠, 그렇죠? n by n이고 non-singular면 매트리스 P 그러면 이렇게 돼요. P1, P2 해서 뭐 Pn까지. 요 n이에요, 요 n. such that 어떻게 돼 있었더라? 잠시만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만요. 뭐지? 예. 좀 다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것도 어때요? 심플리파이해서 캐피탈 N equals 1 해버리면 이렇게 되면서 말 되죠? 맞습니까? 헷갈리면 어때요? P라고 하지 말고 캐피탈 T라고 할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T1, T2가 돼서 어쨌든 피리어드니까.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나오는데 얘를 periodicity 매트리스 그 다음에 periodicity 벡터라고 해요. 각각들은 periodicity 벡터. 자, 그 다음에 아까 non-singular 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아니고 뭐 인버터블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티어리가 있는데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책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나와 있는 것이, 왜냐면 여러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하다 보면,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경우 중에서 가장 simplified 된 것만 할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그런데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제 generalize 해서 쓸 필요가 있을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이 책이에요. Introduction to Shannon Sampling and Interpolation Theory.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멀티디멘셔널 샘플링과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Introduction to Shannon Sampling and Interpolation Theory, authored by Robert J. Marks 2세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인데 리콜하지 말아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보고 싶으면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래.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단순히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있으니까 이거를 어때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나타내는 식도 또 나오겠죠. 그런데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나타내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포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얘를 그럼 포리어 트랜스폼을 하는 거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멀티디멘셔널 포리어 트랜스폼은 자,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자, X of T의 멀티디멘셔널 포리어 트랜스폼. 제가 피리어딕 하든 안 하든 정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스칼라 필드의 포리어 트랜스폼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쓰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죠? 각각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있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매우 간단하게 적분 나오고 뭐 이럴 텐데, 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 F1, T1, F2, T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 FN, T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F도 F1 플러스 F1에서 FN까지 하는. 그래서 헷갈리면 캐피탈 N을 1로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디너리 푸리에 트랜스폼, 원 디멘셔널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바뀌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게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이면 신테시스 이퀘이션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요거는 이제 멀티디멘셔널 인티그레이션인데 그냥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뭐 이 정도 abuse of notation은 다 이해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얘를 타임 도메인상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어떻게 될지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멀티디멘셔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텐데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생겨요. 우리는 2D 푸리에 트랜스폼을 좀 다르게 정의할 거예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서 자, 뭐 클리어하죠, 그렇죠? 2디멘셔널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정의하기를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싱글 베리어블에 대한 with respect to 싱글 베리어블에 대한 인티그레이션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여기에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집었어요. 오른쪽 건. 알겠어요? 오른쪽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뒤집었어요. 여기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보듯이. 그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 뒤집었어. 세기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플러스인가요? 그 생각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우리는 2D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편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컨 오더 스태티스틱스를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2개만 하니까. 3개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오더 스태티스티컬 시그널 프로세싱을 사이클로스테이션의 시그널에 대해서 할 때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왔어요. 많이들. 자, 이거 플러스로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신테시스 이퀘이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거꾸로죠,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제 요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멀티디멘셔널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되는데 우리가 2디멘셔널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 과목에서 할 텐데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을 잘 보면 이거 2개만 있다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J2파이 F1T1 더 빼기 마이너스 J2파이 F2T2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F1T1인데 여기는 플러스로 우리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 트랜스폼도 앞에 거는 플러스 뒤에 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 없죠. 그냥 정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피리어딕 시그널을 멀티디멘셔널로 확장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리어딕 시그널과 유사한 이제 2디멘셔널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리어딕 시그널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한 시그널인데, 이렇게 생긴 시그널이에요. R이라고 쓸게요. 이게 마커가 어디 가버렸어요. 피리어딕 시그널은 아닌데 이 피리어딕 시그널과 매우 유사한 프로퍼티를 가지는 시그널을 우리가 이 과목에서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2D니까 어때요? T1과 T2의 함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하냐면 모든 T1과 T2에 대해서 여기다가 캐피탈 T를 더하면 값이 같은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 점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T, 위로 T. 맞아요? 이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값이 같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할 건 뭐예요? 이게 피리어딕 시그널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2D 피리어딕 시그널이 아니에요. 2D 피리어딕 시그널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말했듯이 만약 2D 피리어딕 시그널을 우리가 만약 정의를 했다면 여기서 이 타일을 만든 다음에 이 타일을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다 쉬프트 하면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다만 뭐냐면 주의할 것은 만약 2D 피리어딕 시그널이면 이런 프로퍼티는 만족해요. 왜 그래요? 보세요. 얘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넣을 거 아니에요? 2D 피리어딕 시그널이면 그럼 당연히 이 값, 이 값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어떤 T1, T2를 임의의 T1, T2를 하면 여기서 T씩 이동하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잖아요. 정확히 하면 여기 뭐예요? 잠깐. 여기죠. 여기. 그렇죠? 똑같은 위치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그젠플로 등고선 있는 걸 하나 그리면 이런 그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산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 여기 있는 놈이 여기 나타나야 되니까 여기 또 산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도장 찍듯이 찍은 것들은 이렇게 되고 주의할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T1 equals T2 축상에서 어떤 산들이 계속 있는 산맥이 되는 거예요. 산맥.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고 이렇게 하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함수예요. 참고로 만약에 이 함수가 T1과 T2의 주기 함수라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만 잘라서 이거를 아래 위로 도장을 찍어야죠. 그때는 어때요? 전체 면적에 그냥 산이 쫙 이렇게 병정들 줄 맞추듯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죠. 다시 얘기해요. 피리어딕이면 2D 피리어딕이면서 만약에 요 피리어디서티 벡터들이 T,
캐피탈 T 제로, 그다음에 제로 캐피탈 T면 이런 프로퍼티를 만족하죠. 근데 얘라고 해서 피리어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피리어딕이 아닌 거예요. 2D 피리어딕 시그널이. 알겠어요? 하지만 2D 피리어딕 시그널도 이 프로퍼티를 가지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이름이 딱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놈이 있는데, 이제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많이 다룰 건데, 이런 시그널의 2D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푸리에 트랜스폼 오브 이렇게. 그래서 결론만 말을 하면 여기가 F1, 여기가 이제 F2 축이면 비슷해요, 얘가랑.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축상에 F1 equals F2 축상에 임펄스 펜스가 나타나요. 마치 피리어딕 시그널이 1D 피리어딕 시그널이 임펄스들이 나타나듯이. 근데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임펄스 펜스가 쭉 나타나는데 요 간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얘는 1 over capital T겠고, 얘는 2 over capital T고, 얘는 마이너스 1 over capital T.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 임펄스 펜스는 그냥 임펄스 펜스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렇게 돼요. 결론을 쓰면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쓰면 자, K가 제로면 이게 제로고 여기는 델타 F1-F2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디렉 델타니까 아규먼트가 0일 때 임펄스가 생기잖아요. 그 얘기는 F1 equals F2, 즉 이거죠. 따라서 이 라인이 K equals 0에 해당하는 임펄스 펜스가 존재하는 점들의 집합이죠. 이 라인이. 네. 그리고 그 높이는 어떤 캐피탈 R 수프 제로라는 함수가 있어요. 싱글 베리어블 펑션인데 요 F1이 쭉 변하죠. 요렇게 가면은 요 내리면 F1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함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3차원으로 해서 임펄스 펜스 높이가 이렇게 변하는 걸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equals 0 하면은 F2로 옮기면 F2는 F1-1 over T0 따라서 이 라인이죠. 그래서 이게 K equal 1일 때 임펄스 펜스가 존재하는 위치들의 집합. 그럼 이거는 K가 2일 때, 얘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보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목표예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 지금 랜덤 프로세스 나온 적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본적인 그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그 푸리에 시리즈 이런 것들을 조금 트릭을 써서 다른 모양으로 바꿔보는 그런 연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하려고 해요. 자,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2D 멀티 디멘셔널 피리어디서티로 왔는데, 그렇죠? 여러분 디어리가 잘 있어요. 디어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RJ 마크 주니어의 책에도 설명이 잘 돼 있고, 예. 그리고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는지도 심지어 나와 있어요. 멀티 디멘셔널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고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녀석인데 이 다른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2D 펑션인데 피리어딕 펑션은 아니에요. 근데 2D 피리어딕 펑션들은 그 피리어딕 펑션 중에서 특히
이 periodicity 매트리스가 캐피탈 T의 아이덴티티인 것은 또 요걸 만족해요. 얘가 좀 더 제너럴한 거죠. 하지만 스페셜하죠. T 이렇게 똑같고. 이 녀석은 이런 프로퍼티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임펄스 펜스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는. 마음씨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죠.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옷을 봤던, 아닌가? 봤던 수없이 많은 착한 백성들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보여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찍고 계속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유도하겠는데 복잡해요. 네, 복잡한데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래서 유도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은 아까 그 그림이에요. 그림. 네. 제가 그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건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심적 표상이라고 번역을 해서 책에 나왔던데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그 그림 있죠. 그 산맥이 F1 equals F2 상에 있는 맞아요? 예, 그 그림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그림을 생각하면 이러한 함수 이러한 함수를 잘 대표해요. 그리고 그런 모양이 그 PAM, QAM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기본 아이디어는 어떤 타우를 잡아요. 타우를 잡아서 또 45도에 기울어진 이 선을 따라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periodic function이 된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R hat은 T와 타우의 함수인데 이렇게 정의해요. 자, 그러면 맞는지 봅시다. 자, t를 제로로 넣으면 타우 콤마 제로죠. R에서. 그러니까 요점이죠, 요점.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t를 쭉 증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요렇게 이동하죠. 요게 t로 바뀌잖아요. 이게 t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이동하는데 뭐예요? 주기가 캐피탈 T인 주기함수가 되죠. 원 디멘셔널 주기함수가 돼요. 그걸 이용해서 이런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투 디멘셔널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더블 푸리에 트랜스폼을 계산하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복잡해요. 싱글 디멘셔널, 원 디멘셔널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R hat은 이렇게 돼요. 타우를 픽스하고 나면. 맞습니까? 봐요. 여기서 여기 이동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로 상관되잖아요. 여기서 이동하면 똑같고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R hat이라고 합시다. 일단 R hat이 periodic signal이에요. periodic signal. one dimensional periodic signal.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얘를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어요.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합시다. 코에피션트를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거 타우를 상수로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타우를 픽스했으니까 타우를 상수로 보고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써봐요. 좀 이상한 노테이션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써봐요. 그러니까 K번째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또 여기 곱해지는 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면 프레시즈 코에피션트가 밑에 쓰지만 위로 써봐요.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봐봐요. 얘는 어떤 타우로 파라미터라이즈 또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 타우를요 그냥 서브스크립트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모양이 똑같죠? 맞습니까? 요 녀석이 다만 요렇게 바뀐 거죠. 왜냐하면 요 타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무한개의, 그렇죠? uncountably infinite 개의 periodic function에 대해서 푸리에 시리즈를 그냥 한 번에 쓴 거예요. 그냥 보세요. 이 타우를 따라서 갈 때, 타우를 1로 잡았어요. 1을 따라갈 때 나오는 periodic 시그널. 1.5를 할 때 periodic 시그널. 1 플러스 스퀘어 루트 이때 그렇잖아요. uncountably infinite 개의 periodic 시그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에 쓰는 거예요. 한 번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CK는 어떻게 구했죠? 한 주기를 적분하죠. 대적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었잖아요. 기억하죠? 이거는. 이걸 똑같이 베껴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over 캐피탈 T에 한 주기에 어느 시그널 써야 돼요? 얘를 써야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0부터 캐피탈 T로 잡으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높이 T까지 올라오면서 쭉 이렇게 요 세그먼트를 가지고, 왜냐하면 피리어딕 하니까 요 세그먼트를 가지고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은 타우를 바꾸면 다 바뀌죠. 참고로 타우가 쫙 커지면 얘가 만약 300이라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타우가 커지면 점점점 작아지겠죠. 요 함수는 타우의 함수로서는 K를 딱 픽스하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쪽 값이 작아지니까 이 300이 있고 얘가 높아요. 가운데가. 그 다음에 만약에 시메트리까지 있으면 이 그림처럼, 본래 시메트리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죠. 시메트리까지 있으면 타우랑 마이너스 타우랑 또 같겠죠. 하여튼 그런 프로퍼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은 t의 함수로 보면 이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t의 함수가 아니라 다시 이렇게 쓰이는데 이걸 다시 이걸로 쓰려고 해요. t1, t2로. 왜냐면 더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 t1, t2는 자, 이제 얘를 쓰는 거예요. 근데 k r k에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타우는 t1 빼기 t2라고 했었죠. 저기서. 맞습니까? 네, t1 빼기 t2를 타우로 정의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t1 빼기 t2가 되고, 얘는 t2인가요? t2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다시. 네, 뭔가 조금 이상한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네. t2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안 되면 지원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계속 해봅시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더블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이까지는 알겠어요? 이까지는? 크게 문제 없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얘 대신에 얘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헷갈릴 텐데,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네. 근데 아까 이렇게 치환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또 치환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타우고, 그렇죠? 잠깐만요. 그렇죠. 자, 봅시다. T1-T2를 타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T2는 뭐가 되죠? T2는 T1 플러스 타우인가요? 맞아요? T2는 T1 플러스 타우일 거 아니에요? 거꾸로인가? 마이너스 타우? 네. 대입을 하면 T2 T1을 치환할까요? T1을 해봅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T2 두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바꿔야죠. 대입하면 F1 T2 맞아요? 그 다음에 얘 너무 어려워요. 맞겠나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그 T1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타우도 그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안 바뀌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러면 타우, D 타우, DT2죠. T1을 리플레이스를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T1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타우로 바뀌고, 그렇죠? 얘는 그대로고, 집어넣은 거죠. 네, 그대로 있고. 이렇게 쪼개진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썸을 뽑아내고. T2인 걸 다 묶어볼까요? T2인 걸. 자, 얘 T2고, 얘 T2고, 얘 T2고.
그 다음에 얘는 타우고, 그쵸? 그럼 타우를 먼저 쓰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 썼고, 얘 썼고, 얘 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을까요? 2파이 F1 마이너스 이게 F1이죠. F1 T2 뭐 하는 거야? F1 그렇죠? 얘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F2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K 오버 T 이렇게 되나요? 누가 좀 확인해줘요. 맞는지.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뭐가 되죠? 얘는 이 녀석의 후리에 트랜스폼이죠. 맞아요? 얘를 이렇게 쓰자고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여기 잘못 썼네, 그렇죠? 여기 아까 제가 이렇게 아마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없네, 그렇죠? 이 부분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T2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분할 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얘는 뭐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뭐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잠깐, 뭐 하는 거야? JT. 예. 얘가 뭐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T의 함수로 보면 F0를 프리퀀시로 하는 톤이잖아요. 잠깐 뭔가 좀 빠졌는데, 그러면. 네. 그러면, 잠깐만요. 뭔가가 이상해요. 잠깐만요. F1, F2. 네, 뭔가 이상해요. 잠깐만요. 어디가 잘못됐을까?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게?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이렇게 됐었죠? 네.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 T 앞에 붙는 요 녀석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로 오면 뭐 안 되고, 이게 만약에 어떤 다른 수면은 적분하면 0이라는 거죠. 사실 0은 아닌데, 그렇죠? 주기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는 사실 의미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 이거는 K가 제로일 때잖아요. 임펄스 밴스. 그때
자, F1을 따라가면서 여기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함수. 그게 R0, F1이 여기 위에 있는 거죠. 참고로 R0, F1은 뭐였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타우로 쭉 바꿔가면서 제로 번째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함수로 봤을 때의 그 녀석이죠. 좀 복잡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R1, F1이 위에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높이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인터프리트를 할 거거든요. 이게 뭘 뜻하는지. 지금은 그냥 수학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흥미로운 함수의 더블 푸리에 트랜스폼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타우를 쭉 바꾸면 어떻게 보면 이게 케이크라고 하면은 내가 칼질하는 위치가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때 나오는 요 주기 함수를 가지고 이제 내가 찾는데 각각의 칼질에서 타우를 파라메타로 그러면 제로 번째 즉 DC가 나올 거 아니에요. DC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건 300이니까 자 타우 제로에서 칼질하면 DC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높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칼질하면 대체적으로 DC는 컨스탄트 텀은 쭉 줄어들겠죠. 이쪽으로 가면서. 맞습니까? 걔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번째 푸리에 코에피션트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의 타우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타우를 쭉 바꿔가면서 이제 슬라이싱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타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걔들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여기 들어가고 마이너스 첫 번째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들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매우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매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겠네.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합시다. 네, 매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매우 특별한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이걸 만족하면서 이건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t에 대해서 도저게 성립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식으로 생각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죠. 자, 여기서 자, 오른쪽으로 캐피탈 T, 위로 캐피탈 T 이동한 지점과 값이 같았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점프하면 같았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어땠어요? 여기서 점프하면 같고 해서 이렇게 생긴 놈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동하는 값이 뭐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직선상에서 컨스탄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점에서 시작하면 이 높이와는 다르겠지만 또 어떤 게 나오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전에 전쟁 같은 거 할 때 산을 타고 이제 갈 때 어떻게 가요? 능선을 타고, 왜 능선을 타고 가죠? 왜 능선을 타요? 등산 안 해봤어요? 능선을 타는 이유는 뭐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여기 제일 높다고 하면 여길 따라서 이렇게 가면 어때요? 평지를 걷는 거죠.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아까는 어때요? 아까는 내가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이게 제너럴 하면 요 텀이 없으면, 요런 가정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산을 타고 가더라도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이렇게 타고 가면 평지예요. 놀랍게도 근데 이렇게 타고 가도 평지예요. 예를 들면 조금 낮게 그냥 쭉 가는 거죠. 모양을 알겠어요? 착한 사람들은 이게 툭 튀어나오면서 똑같은 높이면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보이나요?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스페셜 케이스인데, 자, 그러면, 자, 이제 타우를 조정하면서 이제 우리 이거 끄어가지고, 푸리에 시리즈를, 그러니까 함수로 보면 컨스탄트 함수니까, 직관적으로 뭐예요? 푸리에 시리즈 전개하면 컨스탄트 함수는 당연히 코에피션트가 k가 0일 때만 남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이런 프로퍼티가 있는 녀석의 더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k가 0이 아닌 것들은 다 제로니까 이렇게만 되겠죠. 걔는 어떻게 돼요? 또 그림을 그리면.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주의할 거는 이 높이는 F1이 변함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DC 값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떤 변하는 함수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컨스탄트는 아니고 F1에 따라서. 근데 임펄스 펜스가 하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스페셜 케이스에서. 아시겠어요? 눈치가 있는 학생은 이 Y센 스테이셔너리티랑 관련 있겠구나 하고 이제 알 텐데 다들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디터미니스틱 한 거는 끝났고 이제 랜덤한 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시간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막 그렸죠. 그래서 분류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Y센 스테이셔너리티인데 랜덤 프로세스인데 컴플렉스 밸류드 세컨드 오더 랜덤 프로세스 X 오브 T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컴플렉스 밸류드라는 뜻은 뭐예요? 요 시각 T에서 어때요? 샘플이 컴플렉스 밸류드라는 뜻이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세컨 오더라는 얘기는 이게 finite power라는 뜻이에요. 파워가 finite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그렇게 써요. X of T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statistics를 정의하는데 the mean process라는 걸 정의해요. mean process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게 statistical average 이렇게요. 이렇게 mean process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자세히 보세요. 자, 랜덤 프로세스의 기대값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정의한 적이 없죠, 사실은. 맞아요? 네, 물론 확률 시간에 정의할 거예요. 이번 학기 하고 있는 확률 시간에 한참 절반 지나고 나면. 근데 얘를 어떻게 보냐면 랜덤 프로세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랜덤 프로세스는 이렇게 보면 돼요. 랜덤 베리어블들의 컬렉션이에요. 파라메타가 t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t이고 t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위해서 모든 리얼 넘버에서 정의된 걸 생각하자고요. 자, 그러면 몇 개의 랜덤 베리어블스가 인발브 돼 있어요. 자, 랜덤 프로세스는 각각 t를 바꿀 때마다 랜덤 베리어블이 되잖아요.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어떤 특정한 t에서 evaluate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t0에서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죠.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어떻게 정의되는지. 만약에 CDF를 알면 뭐 CDF 가지고 정의할 수 있고 PDF를 알면 PDF 가지고 할 수 있고.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얘들을 모든 요 아규먼트에서 바꾸고 가면 뭐가 나와요? 어떤 컨스탄트 mu x가 나올 텐데 얘는 t0로 파라메터라이즈 되겠죠. 그럼 자 t0를 t2로 바꿔요. 그러면 이거 t2로 하면 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녀석이 function of t가 되잖아요. 그래서 min 프로세스는 어떤 deterministic function으로 정의하는데 각각의 t에서의 기대값 계산한 걸로 정의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처음엔 어려웠다. 네, 저는 예전에 그 학부 시간에 랜덤 프로세스 배우다가 갑자기 이게 뭐지?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랜덤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샘플 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딱 어떤 한 t에서 그걸 잊지 말아요. 자, min 프로세스는 정의했어요. 두 번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정의해요. 오토 코릴레이션은 뭐냐면 스스로와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의 코릴레이션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expectation of x times y죠. 근데 컴플렉스일 때는 어떻게 되죠? 컴플렉스일 때는 컨주게이션 해야 돼요? 왜? 네, 일단 모르지만 여기다가 컨주게이션을 다른 컨벤션을 쓸 거예요. 우리가 알겠어요? 오른쪽에 컨주게이션을 달아요. 곱할 때. 그 다음에 앙상블 레버리지를 하는 거예요. 스태티스티컬 레버리지. 그리고 이걸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R, 코릴레이션이라서. 그 다음에 이게 X잖아요. 첫 번째가. 두 번째도 X잖아요. 그래서 둘 다 X를 쓸 거예요. 저는 놀랍게도 이렇게 써요.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왜 이렇게 쓰나. 이상한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X, Y가 있으면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쓰잖아요. 콤마를 안 해도 되는 게 코릴레이션인데 하나겠어요, 이게. 근데 그래도 억지로 쓴다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 노테이션을 따른다면 xt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과 xt2라는 랜덤 베리어블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써야 맞죠. 그렇잖아요. 서브스크립트에다가 다. 근데 이렇게 쓰면 쓰기 시작하면 점점 작아지죠. 서브스크립트에 서브스크립트.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냥 A 이렇게 쓰자고 한 것 같아요. 참고로 얘 서브스크립트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서 이거는 크로스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정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t1 곱하기 yt2 간주기. 알겠어요? 말 되죠? 저는 밑에다 다 넣고 싶어요. 이렇게. 네, 서브스크립트에 서브스크립트를 피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아무도 이 설명 안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게스 할 뿐인데 책에다 쓸 수도 없고 게스를 수업 시간에는 할 수 있는데 구전하다 보면 이제 딴 데로 안 흘러가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오토 코릴레이션이고 이거는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가 T축인데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이렇게 생길 텐데 여기 T1, T2 잡은 다음에
여기서 관찰될 랜덤 베리어블과 여기서 관찰되는 랜덤 베리어블,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의 코릴레이션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안 배우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책에 따라서 다른데 수도라고 쓰는 데도 있고 컴플리멘터리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수도를 안 쓰는 이유는 수도라고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대쉬를 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또 있잖아요, 여기. 그렇다고 얘를 없애려고 하니까 크로스해서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컴플리멘터리를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래서 요즘 컴플리멘터리를 좋아해요. 자,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자, 차이가 뭐죠? 컨주게이션이 없어졌죠. 그러면 똑같이 못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틸드를 붙이자. 틸드 안 붙이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달라요. 네, 저는 이제 틸드를 많이 좋아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할게요. 자, 만약 x of t가 pure real valued second order 랜덤 프로세스였어요. 그러면 오토 코릴레이션과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의 관계는 어떨까요? 같겠죠. 왜냐하면 컨주게이션 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C라고 쓰는데 어떻게 정의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죠. 코베리언스라는 것은 뭐예요? 코베리언스. 두 랜덤 베리어블 코베리언스. x에서 x의 민을 빼고, 그렇죠? 또는 뮤x라고 할까요? y에서 y의 민을 뺀 다음에 이 민을 뺀 녀석들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돼요.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 그 다음에 그럼 컴플리멘터리. 참고로 이게 컴플리멘터리는 이게 i가 돼 있는 거 있고 컴플리 할 때 e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컴플리멘트는 e가 붙으면 컴플리트하게 하다, 채우다 이런 뜻이어서 보상하다, 채우다, 이렇게 보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완하다. 그래서 보완하는, 알겠어요? 오토 코릴레이션.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가지고. 근데 이게 컴플리멘트 할 때 i가 붙으면 아마 칭찬이었나요? 뭐였어요? 경수 씨. GRE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칭찬일 거예요, 아마. 좋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컴플리멘터리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컨주게이션 없이 정의하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정의는 이제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up to second order statistics까지 이제 정의한 거죠. third order, fourth order 하면서 이름이 있어요. 뭐 커톨시스 뭐 했는데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 과목은 second order만 할 거예요. 참고로 그 가드너의 책에 보면 high order statistics를 이용하는 사이클로스테이셔널리티에 대한 것도 물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너무 많이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근데 랜덤 프로세스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정했으면 뭐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류를. 근데 수학적으로만 생각하면 랜덤 프로세스를 분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대부분의 랜덤 프로세스들이 분류가 잘 안 돼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Y센 스테이셔너리 무슨 어쩌고 하면서 이게 스테이셔너리 뭔가 안 변한다. 알겠어요? 예를 들면 주가를 우리가 봐요. 주식. 예를 들면 코덱스 200 뭐 이런 거 변하는 걸 봐요. 거기에 보면 뭔가 규칙성이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예를 들면 길게 보면 매년 보면 주가는 못 보더라도 거래량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 8월쯤 되면 거래량이 줄어요. 뭐지? 올 것 같아요.
휴가를 가기 때문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매하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프로그램 매도 매수 이런 거는 있으니까 유지하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자본이 풍부했는데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큰 돈이 움직이면 어때요? 내가 주가를 바꿀 수 있죠. 언제가 적기겠어요? 어쨌든 사람이 적을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노래하죠. 예. 뭔가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도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처럼 뭔가 이렇게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랜덤 베리어블도 uncertainty가 있지만 그것이 예를 들면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cumulative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쨌든 뭔가 규칙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얘들도 뭔가 분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stationary process. 스테이셔너리. 참고로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 티어리에서는 타임 인베리언트 뭐 이런 걸 했었죠. 뭔가 안 변하는. 그렇다고 해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컨스탄트는 아니었죠. 뭐였죠? 근데 그러면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뭔가 안 변하는 거였어요.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이 있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이 있었죠. 뭔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할까 하다가 이제 랜덤 프로세스를 보기로 했어요. 참고로 여기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했는데 디스크리트 타임으로도 똑같이 정의할 수 있겠죠. 그건 다 뺐어요 지금. 다음에는 아마 제가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또 다른 걸 쫙 한번 설명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하고 있어요. 자,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는 게 뭘까? 이러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자, 이 T축에서 샘플해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랜덤 프로세스는 랜덤 베리어블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안 변한다는 게 예를 들면 내가 T1에서 관찰하면 쭉 분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IID하게 본다 그러면 얘가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러면 얘 랜덤 베리어블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의 CDF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PDF라도 상관없고 맞아요? 그럼 T2에서도 X로 쓸게요. 그냥 이거 뭐 아규먼트야 뭐라고 쓰든 상관없죠. 이 두 함수가 어때요? 다른데 내가 뭔가 안 변한다고 말하기 참 어렵겠죠. 맞아요? 뭔가 안 변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뭐 여기 있는 T3에 대해서도 또 CDF를 생각할 수 있죠. 이 함수들이 뭔가 안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참고로 이거는 요 두 개, 요거는 함수 이퀄리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거 어때요? 어렵죠? 이런 노테이션 잘 안 쓰는데 여러분 편하라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는 함수, CDF 함수가 같은 거예요. 두 랜덤 베리어블을. 맞아요? 타우를 0으로 안 하면은 요 랜덤 베리어블과 요 랜덤 베리어블은 다른 타임 인스턴스에서 샘플링 한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의 CDF가 모든 X에 대해서 같다가 모든 타워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샘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말 됩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이 몇 개 있어요. 무한개 있잖아요. 무한개 있는데 두 개만 딱 놓고는 두 개씩만 매번 야 똑같아가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T1, T2에서 샘플링을 해요.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일단 t1, t2.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x1, x2라고 씁시다. 함수. 이건 조인트 CDF죠.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딱 해서 두 랜덤 베리어블의 statistical dependence를 fully characterize 하는 조인트 CDF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옮겨서 여기서 샘플한 이것만 같다는 것과 내가 이렇게 샘플한 다음에 여기서 했을 때도 같다는 건 다른 얘기죠. 맞아요? 뭔가 안 변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보나 타임에 대해서 이렇게 보나 조인트 덴서티도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요 간격은 유지하면서 이렇게 점프한다는 얘기는 여기도 타우를 더하고 여기도 타우를 더한다는 거죠. 맞아요? 자, 이 두 함수가 같은 거예요. 모든 x1, x2에서. x1, x2에서. 조인트 CDF가 같은 거죠. 자, 요렇게 샘플했을 때랑, 요렇게 했을 때랑, 요렇게 했을 때랑, 요렇게 했을 때랑. 맞아요? 이것이 또 어때요? 또 모든 타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이것은, 하나 가지고 얘기하고, 이거는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럼 당연히 어때요? 우리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해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예를 들면 5개를 딱 해가지고 샘플을 했어요. 그러면 랭스 5짜리 벡터가 될 거 아니에요. 걔가 이렇게 샘플 하나, 이걸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딱 해서 샘플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 어때요? 조인트 CDF가 같은 거죠. 그런 게 모든 쉬프트 타우에 대해서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러면 계속해서 하면 유한계만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n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샘플하는 위치도 바꿀 수 있죠. 모든 t에 대해서.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첫 번째, 자연수인 어떤 n을 잡아요. 캐피탈 N. 몇 번 샘플할 거냐. 몇 군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n 터플이에요. 샘플할 위치들 n by 1짜리를 해요. 알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면 딱 정해졌죠. 간격은. 어디에 놓고 샘플하든 CDF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정해. 근데 놀랍게도 uncountably infinite 개는 어떻게 하지인데 이 콜모 그루프가 보인 게 뭐냐면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이거는 왜 일어나면 그 콜모 그루프가 보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를 그 캐릭터라이즈 할 때 요거 잊어버리세요. 요거 해서 보면 이렇게 카운터블하게 계속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컨시스턴트하게 정의가 되면, 왜냐하면 얘로부터 얘를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에 대해서 적분하면 얘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컨시스턴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다 랜덤 프로세스를 캐릭터라이즈 한 것과 같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해요. 이렇게 되기 정말 어렵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유용한데 근데 얘만 성립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밑에는 다 성립 안 하더라도 얘만. 얘도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를 strictly stationary 하다. 또는 strict sense로 stationary 하다. 그 다음에 얘가 성립하면, 얘만이 아니라 얘가 성립하면
first order stationary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성립하면 second order stationary. 결국 이렇게 정의하다 보면 뭐예요? strict sense로 stationary한 것은 뭐냐면 모든 order n으로 stationary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왜 제가 second order 여기도 써놨지만 여기는 finite power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랜덤 프로세스. 여기는 second order stationary, SO stationary, SOS죠. 그렇죠? 뭐야? 지난번에 second order 그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second order cyclostationary를 정의했는데 이름 잘못 붙여서 그래요. 그래서 좀 원하진 않는데 그래서 stationary process를 정의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second order stationary 하면 first order stationary 한가요?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좌변을 x2에 대해서 적분해 보세요. 그럼 우리 x2를 적분이 아니라 참 이거 CDF니까 x2를 플러스 무한대를 넣어봐요. 그럼 우리 배웠듯이 얘가 마지널로 바뀌죠. 그럼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x2는 무한대를 넣으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나오니까 결국 second order stationary 하면 first order stationary 하죠. 따라서 strict sense stationary 하면 any finite order로도 stationary 하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기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뭐예요? 아주 작은 녀석이 이렇게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거꾸로 설명할까요? 이 근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second order stationary 해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second order stationary 하면 first order stationary 하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런 집합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사실 봐봐요. 이것만 성립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성립하라 그러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컨드 오더가 더 작은 거죠. third order, fourth order 막 하다 보면 저기에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들의 집합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벤 다이어그램 알겠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작은 거죠. 자, 그러면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는 뭘 것 같아요? 어떤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자, 여기서 생각해봐요. 여기서 어디서 샘플 하더라도 똑같단데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한테는 제가 왜 피리아디서티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든 타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캐피탈 T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어떤 T만큼 떨어진 녀석 또 T만큼 떨어진 녀석들은 CDF가 똑같아요. 근데 옵셋 약간 주면 얘 두 개는 다르지만 또 이렇게 옮기면 또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first order cyclostationary process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두 군데서 샘플링을 해요. 임의로. 그 다음에 임의의 shift 타우가 아니라 앞에 사용했던 캐피탈 T로 또 옮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두 군데 샘플을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T만큼 떨어진 T라고 하면 이렇게 옮겨요. 그 다음에 또 T만 옮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second order cyclostationary가 또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세 군데 산 다음에 또 캐피탈 T만큼 옮겨요. third order, fourth order.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겠어요, 그럼? strict sense cyclostationary process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핵심은 타우를 모든 타우를 어떤 특정 t로 바꾸는 거예요. t는 양수.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당연히 모든 타워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특정 t에서도 성립하겠죠. 맞습니까? 이거이면 이거니까 이거 포함되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확장한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한 개념. 스테이셔너리티도 포함하는 새로운 어떤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여기다가 스테이셔너리를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로 바꾸면 다 되죠. 그러면 이것들은 뭐예요? 이 CDF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러면 요 First Order Statistics, Second Order들 가지고 뭘 하면은 그때는 뭐라 그래요? 보통 Wide Sense라고 하죠. 그래서 Wide Sense Stationary는 요거랑 요런 것들 가지고 하고 Wide Sense Cyclostationary는 저런 것들과 이거 가지고 두 번째 프로퍼티 정도 가지고 하는데 해야 마땅한데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Ysense Stationarity를 정의할 때 우리가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리얼 밸류드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의할 때 얘랑 얘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한 거예요. 컴플렉스일 때는 뭐예요?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이거 막 엉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막,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름이.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렬을 어긋나게 하면 어때요? 저는 조준호입니다. 그럼, 오, 형님이시군요. 했더니, 아니, 저희 집은 안 샀어요. 에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일가족들끼리 알아야 되는데, 딱 보고는, 이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우 헷갈릴 테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디어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